이제 마지막 3부 구두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박종철 교수님이 조금 수고해 주시다가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3명 발표, 3분 선생님 발표 이후에 제가 좌장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 그 학술대회가 상당히 또 이번에 보니까 장점이 많다라는 거, 이 심재훈 교수님 또 권영우 교수님 지금 심재훈 교수님 뒤에 시계를 보니까 거의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체육대학교 허정 선생님. 발표 주제는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 맞죠? 후 이동 운동의 운동 역학적 기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슬라이드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혹시?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에 이동운동의 생체역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국체육대학교 허정입니다. 달리기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달리기 상해 빈도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달리기 상해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에서 가장 많은 상해가 발생되는데요. 이 중 발목관절에서는 발목 염좌,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 병변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발꿈치 거친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체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며 발바닥 쪽 굽힘에서 발생하는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그런 효율적인 에너지 보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걷기나 달리기 시에 체중의 부하를 받게 되는데요. 걷기 시에는 체중의 3배, 달리기 시에는 체중의 12배의 부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부하는 아킬레스건의 미세 손상을 야기하기도 하며 갑작스러운 큰 부하나 급격한 방향 전환 시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의 파열 원인으로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이나 동작의 난이도와 강도에 따라서 파열이 되는 것을 얘기하며 내부적인 요인은 과사용으로 인한 미세 손상, 근육의 약화 및 불균형으로 인해서 파열이 되었을 때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80% 이상에서 혈류의 흐름이 가장 적은 부위에서 발생이 되며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5배 높게 발생이 되고 30세에서 55세 남성에게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나서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치료의 목적은 손상 이전의 기능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완치가 되었지만 기능적인 저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저하는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의 근력의 약화, 20에서 35% 낮은 발바닥 쪽 굽힘 모멘트, 발등 쪽 굽힘 각도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임상에서 ATRS 설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능적 평가만으로 기능적 저하를 포괄하기 어렵고 생체역학적 분석 평가에 대해서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역학적 관점으로 관절의 기능적 문제와 정성적인 ATRS 설문을 보완하며 객관적 자료로서 근거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대상입니다. 총 22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아킬레스건 파열 그룹 ATR 집단으로 11명, 신체 건강한 집단으로 컨 집단 11명으로 모집하였으며 실험 장비로는 적외선 카메라 8대와 지면발력기가 내재된 트레드밀,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근력 검사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적외선 카메라의 경우 샘플링률은 100Hz로 지면발력기는 1000Hz로 설정하였고 근력 검사의 경우 각속도 30°/s와 60°/s 각 4회씩 반복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절차입니다. 실험 절차로는 달리기, 걷기 1.4m 걷기, 두 가지의 달리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관절 및 분절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4개의 클러스터와 23개의 마커를 부착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2차 저역 통과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하였고 이때 마커 데이터의 걷기는 6Hz, 달리기는 12Hz, 지면 발력 데이터는 100Hz로 필터링하였습니다. 분석 구간인데 걷기 및 달리기에 마찬가지로 양하지 지지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연속적인 10스텝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변인입니다. 분석 변인은 근력 검사와 보행 변인, 그다음 운동학적 변인으로는 발목, 무릎, 엉덩 관절의 관절 각도와 가동 범위를 산출하였고 발목 관절에서는 각속도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운동 역학적 변인으로는 발목, 무릎, 엉덩 관절의 모멘트와 파워를 산출하였습니다. 통계 처리로는 걷기 및 달리기 시에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 간에서는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하였고 ATR 집단 내에서 손상 측과 비손상 측에서 대응 표본 t-테스트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이때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 및 논의입니다. 등속성 근기능 검사의 결과를 보면 각속도 30°/s와 각속도 60°/s의 두 가지 각속도 모두 ATR 집단과 CON 집단에서 정적인 근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ATR 집단 내에서 손상 측과 비손상 측에서 정적인 근력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6개월에서 12개월 가장 많은 회복이 진행이 되며 외과적 치료 후에 근력이 증가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각속도 및 집단 간, 집단 내에서 정적의 근력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걷기 시에 나타난 차이인데요. 걷기 시에서 ATR 집단 내에서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손상 측이 비손상 측에 비해서 약 5%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가의 원인을 보았을 때 초기 접촉 시에 손상 측에서 무릎 관절의 편 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아리 세갈래근은 그 발바닥 쪽 굽힘의 주동근의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무릎이 과도한 펴을 막는 안정화근의 역할도 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로 인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종아리 세갈래근군의 약화를 나타내고 있고 종아리 세갈래근이 약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의 펴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증가하는 부상작용이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m/s의 달리기 결과입니다. 2.4m/s의 달리기 시 ATR 집단 내에서 발목 관절의 각도는 손상 측이 비손상 측에 비해서 약 5%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었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발바닥 쪽 굽힘과 발등 쪽 굽힘 각도는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에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로 인해서 발목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관절 각도가 감소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ATR 집단 내에서 발목 관절의 발바닥 쪽 굽힘 각속도와 관절 파워에 대한 결과입니다. 손상 측이 비손상 측에 비해서 발바닥 쪽 굽힘 각속도와 양의 관절 파워에서는 약 8%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각속도의 감소에 영향을 받아서 양의 파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원인은 아킬레스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추측됩니다. 다음으로는 3.3m/s의 달리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2.4m/s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ATR 집단 내에서 발목 관절의 발바닥 쪽 굽힘 각속도와 관절 파워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요. 손상 측이 비손상 측에 비해서 발바닥 쪽 굽힘 각속도는 약 7%, 관절 파워는 약 10%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2.4m/s의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측이 되며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관절의 기능적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ATR 집단 내에서 무릎 관절의 편 모멘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상 측이 비손상 측에 비해서 무릎 관절의 편 모멘트는 약 9%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오히려 다치지 않은 쪽에 더 큰 모멘트가 작용함으로써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 비손상 측의 2차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모멘트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2차 손상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무릎 관절 최고 굽힘 각도에서는 ATR 집단이 CON 집단에 비해 약 14%의 감소를 보였고
손상 측이 비손상 측에 비해서 약 5%의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ATR 집단 내와 집단 간 비교에서 더 큰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회복 과정의 측면을 보았을 때 손상 집단 내에서 더 큰 모멘트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5%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차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는 손상 측과 비손상 측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집단 간 분석과 집단 내 분석에서 등속성 근기능 검사에서는 근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4m/s의 경우 집단 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 내에서는 손상 측이 무릎 관절의 편 각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2.4m/s도 집단 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집단 내에서는 손상 측이 발목 관절의 각도, 가동 범위, 발바닥 쪽 굽힘 각속도, 발목 관절의 파워는 손상 측이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3.3m/s의 달리기의 경우 집단 간에서는 ATR 집단이 COM 집단에 비해 최고 굽힘 각도의 감소를 보고할 결과가 나타나였고 집단 내에서는 발바닥 쪽 굽힘 각속도, 발목 관절의 파워, 무릎 관절의 최고 굽힘 각도, 무릎 관절의 편 모멘트가 손상 측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결론으로 도출을 해보자면 정적인 근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보행 및 달리기 시에 관절의 기능적 차이가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발목 관절을 포함한 무릎 관절에서도 기능적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비손상 측에서 무릎 관절의 편 모멘트에 비대칭은 2차 손상의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집단 간 분석도 중요하지만 손상 측과 비손상 측에서 생체역학적 분석과 기능적 평가를 통해 복귀 시점 및 회복 상태를 알 수 있는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재현입니다. 재현은 아킬레스 강성 및 길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보행 및 달리기의 움직임에 어떤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킬레스건 수술 전후 수술을 한 집단과 수술을 안 한 집단 그리고 수술을 한 집단 내에서 비손상 측과 손상 측 이렇게 운동 역학적인 차이를 분석을 한 연구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나 온라인에서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기광 교수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폴스 플레이트가 깔린 트레드밀 그게 좀 부러워서 드린 질문인데 보통 열 스텝을 측정했는데 그 열 스텝에 대한 열 스텝을 정한 이유하고 그 열 스텝에 대한 것들 다 각각 다 이렇게 통계할 때 다 넣은 건지 아니면서 평균을 한 건지 어떤 열 스텝을 모두 사용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는 거는 안 끊어진 쪽도 좀 나쁠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아킬레스건 수술한 후에 소위 말해서 건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쪽 발만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미세 손상으로 결국에 끊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쪽도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1분 동안 측정한 거에서 일단 10스텝을 1분 동안 달리기 측정을 하였는데 10스텝은 그냥 연속적으로 어차피 반복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10스텝의 평균을 사용하였고요. 두 번째의 경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나서 건측도 물론 정상이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회복 과정에서 다 같은 다리로 동작을 행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은 쪽뿐만 죄송합니다. 다친 쪽도 다치지 않은 쪽에서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그 사람이 온전히 동작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 간단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언인발브드하고 인발브드하고의
이게 타임 코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스태티스컬 디퍼런스를 이렇게 보여주셨었는데 그 어떤 통계를 쓰신 거죠? 일단 ATR 집단 내에서 손상 측과 비손상 측에서는 그 페어드 티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계속 타임 코스 가면서 계속 페어티 테스트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 구간에서의 최고값과 최소값에 대한 결과인데 그 사실 구간으로 보았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시점마다 그렇게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를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 김성훈 박사가 그 자주 사용하는 건데 근데 그냥 그 SPM이라고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타임 코스가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Statistical Difference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딱 그 부분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를 사용하면 편하게 그냥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그 디퍼런스가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피 값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김성훈 박사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으신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